수요 탄력성에 대한 첫 번째 강의에서 탄력성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요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측정합니다. 반응성이 높다는 것은 탄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탄력성을 수치로 만드는 측정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격과 수량 데이터를 가지고 탄력성을 계산할지, 수요 곡선의 범위에 대해 탄력성이 어떤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탄력성에 좀 더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백분율 변화를 가격의 백분율 변화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여기 몇 가지 기호가 있습니다. 수요의 탄력성을 규정할 때 수요량의 변화에서 델타는 변화를 상징하므로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백분율 변화를 가격의 백분율 변화로 나눈 겁니다. 그것이 수요 탄력성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석유 가격이 10% 상승했고 몇 년에 걸쳐 수요량이 5% 감소했다면 석유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탄력성은 어떨까요? 탄력성을 구하려면 수요량의 백분율 변화인 마이너스 5%를 가격의 백분율 변화로 나누면 됩니다. 그게 10%입니다. 따라서 수요 탄력성은 마이너스 5%를 10으로 나눈 값으로 마이너스 0.5입니다. 수요 탄력성이 항상 음수값인 이유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종종 음의 부호를 생략합니다. 따라서 수요 탄력성을 0.5라고 표기합니다. 여기 더 중요한 표기법이 있습니다. 수요 탄력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우리가 방금 석유에 대해 제시한 예와 같이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입니다.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이 1인 경우, 즉 한 치위 오차도 없는 경우에 수요 곡선은 단위 탄력적입니다. 이런 용어는 나중에 또 나오니 염두에 두십시오. 비탄력적, 1보다 작을 때, 탄력적, 1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는 수요 탄력성은 수량이 백분율 변화를 가격의 백분율 변화율로 나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백분율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시속 100마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나는 과속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상상해봅시다.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이제 속도를 50%까지 올립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겁니까? 시속 150마일 맞지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속 150마일로 달리게 됩니다. 속도를 50% 줄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나요? 시속 75마일로 달리는 거 맞죠? 그렇다면 속도를 50% 증가시킨 다음 50% 감소시켰는데 원래 속도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에 대한 직관적인 답은 우리가 백분율 변화를 계산하는 밑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력성을 계산할 때 이러한 비일관성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낮아진 밑으로 계산하든 높아진 밑으로 계산하든 동일한 탄력성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중간점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니까, 즉 수요량의 변화를 평균 수요량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입니다. 그렇게 수량이 백분율 변화율이 나옵니다. 그 결과값을 가격 변화 나누기 평균 가격에 100을 곱한 값으로 나눕니다. 유의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아래 위로 100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100을 소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수요량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을 이전과 이후 수요량이라고 칭합니다. 어떤 것을 이후 수요량으로 부르든 어떤 것을 이전 수요량으로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에 대입해 전개할 겁니다. 즉 이후 수량에서 이전 수량을 뺀 뒤 이후 수량값에 이전 수량값을 더해 2로 나눈 값인 평균 수량으로 다시 나눕니다. 그 결과값을 이후 가격에서 이전 가격을 뺀 값을 이후 가격에 이전 가격을 더해 2로 나눈 평균 가격으로 나눈 결과값으로 다시 나눕니다. 이것은 약간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생각엔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수량 변화를 평균 수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 퀴즈나 중간고사에서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애초에 가격이 $10였고 수요량은 100입니다. 가격이 $20로 상승했고 수요량은 90으로 하락했습니다. 어떤 탄력성인가요? 이 변화 범위에 대한 수요 곡선의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즉 우리의 공식을 적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탄력성은 수량이 100분율 변화를 가격의 100분율 변화로 나눈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전개해 봅시다. 수량 변화를 평균 수량으로 나누고 그 결과값을 가격 변화를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다시 나눕니다. 이제 공식에 대입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후 수량은 변화 이후니까 90입니다. 이전 수량은 100입니다. 그래서 상단을 보면 수량이 100분율 변화는 90에서 100을 뺀 값을 90에 100을 더해 2로 나눈 결과값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평균 수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여기서 유일한 요령은 항상 같은 순서로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90을 기입하면 20을 같은 자리에 기입하세요. 그 수치가 해당 수요량과 호응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 항상 동일한 순서를 지키세요. 분모에는 가격이 있는데 이후 가격 20에서 이전 가격인 10을 뺀 값을 평균 가격으로 나눕니다. 자, 이제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를 대입하면 수요 탄력성이 대략 마이너스 0.158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의 탄력성은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항상 음수 보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은 0.158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 범위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탄력적인가요? 비탄력적인가요? 비탄력적입니다. 맞죠? 방금 계산한 수요의 탄력성은 1보다 작으므로 이것은 비탄력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수요 탄력성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다룰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총수입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입은 매우 단순하게 가격 곱하기 판매량과 같습니다.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과 같습니다. 자, 탄력성은 크게 보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탄력성은 수입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탄력성과 총수입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직관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수입은 가격의 수량을 곱한 것입니다. 자,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조금만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수량이 조금 하락한다면 수입도 역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수요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수요량은 조금만 줄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고 실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일 경우 가격이 상승할 때 수입도 역시 상승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활용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매우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입니다. 가격이 $10일 때 수요량은 100단위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1000입니다. 그래프에서 가격의 수량을 곱하여 수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가격이 20까지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수요량은 조금만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수요량은 90이지만 수입이 1800으로 증가합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은 작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일 경우 가격이 상승할 때 수입에는 어떤 결과가 될지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그럼 같은 종류의 작은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가격이 소폭 오르고 수요량이 대폭 하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격이 소폭 오르고 수량이 대폭 하락한다면 수입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조금 상승하고 수요량은 많이 감소했다면 어떤 형태의 수요 곡선인가요? 그게 어떤 형태의 수요 곡선인가요? 탄력적 수요 곡선입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수입은 감소합니다. 다시 한번 시각화합시다. 혼란스럽고
암기하지 못하겠다면 그냥 그래프를 그리세요. 저도 기억나지 않을 때 항상 작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진짜 평평한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 경우 가격이 $10일 때 수요량은 250단위입니다. 따라서 수입은 2,500입니다. 결과가 어떤지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20로 오르고 수요량은 50으로 하락하므로 수입은 1,000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수입 사각형의 크기를 비교하여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가격이 $20에서 $10가 되면 수입이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가격이 내려갈 때 수입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그것은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이고 가격과 수입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도 증가합니다. 하나가 감소하면 다른 하나도 감소합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탄력적 수요 곡선이며 가격과 수입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만약 수요 탄력성이 1과 같다면 어떻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즉, 단위 탄력적 곡선일 경우는 어떤가요? 그렇다면 가격이 변해도 수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걸 외워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그래프를 몇 개 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 내용을 암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암기하지 못할 때 항상 작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 가격을 살짝 바꿔서 수입 직사각형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관계를 매우 쉽게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달걀에 대한 수요 탄력성을 추산하면 0.1입니다. 달걀 가격을 10%로 인상하면 총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좋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까? 수요 탄력성이 0.1이면 어떤 형태의 수요 곡선인가요?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이제 비탄력적 수요 곡선에서 수량과 가격의 관계는 어떤가요? 가격이 오르면 수입에 어떤 결과가 되나요? 확신이 안 서고 암기하지 못한다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비탄력적 곡선을 그리고 어떤가 확인해보세요. 어디 봅시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비탄력적 수요 곡선이 있고 가격이 오르면 수입도 증가합니다. 여기 응용 문제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왜 승리하기 어려울까요? 글쎄요. 마약의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그 말은 마약을 단속하면 마약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약 구입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마약 거래상의 총수입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를 확인해보세요. 여기 금지령이 없을 때 마약 가격입니다. 여기 우리의 수요 곡선이 있고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입니다. 금지령의 효과는 재화의 공급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하지만 금지령이 가격을 올리는데 그것이 바로 금지령의 취지인 만큼 확실히 약물 수요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마약상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약상의 수입은 마약 금지령에 따른 상당수의 문제가 생기는 근원일 수 있습니다. 마약상의 수입은 폭력을 유도하고 총기 사용을 유도하고 마약상 노릇이 외견상 근사해 보이게 하면서 사람들이 마약상이 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재화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그 재화를 금지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수요 탄력성의 다른 응용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탄력성이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지 봅시다. 이것은 2012년 NPR 푸드 블로그 더 솔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올해 중서부 지역의 참담한 가뭄 소식에 대해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 농무부는 지난 금요일에 발표하길 올해 미국 옥수수밭의 에이커당 평균 수확량이 1995년 이래 가장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두 수확량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정말 고통스러울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언론 보도에서 받는 인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가요? 반전이 있다면요? 평균적으로 옥수수 재배 농부는 실제로는 올해 수확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현금을 쓸어 담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같은 가뭄의 비밀스러운 단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여러분이 시험에서 접할 수 있는 질문 유형입니다. 지금쯤이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종이에 스케치 몇 번만 해보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답변했으면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옥수수의 경우 수요 곡선이 어떤 유형이길래 정확히 이런 식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이것은 비밀도 놀랄 일도 아니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답은 바로 수요 탄력성에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공급 탄력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훨씬 더 빨리 그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